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경기교육,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합니다. 정책 3의 세 번째, 교육 공동체 자율성 확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이고요. 두 번째가 사학의 자율 운영 역량 제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교 자치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요거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두 번째인 사학의 자율 운영 역량 제고는 키워드 중심으로 간단히 짚어만 보고 넘어가는 형태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 교육 공동체 자율성 확대. 첫 번째 정책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이고요. 주요 정책 부서는 생활인성교육과와 협력지원과입니다. 추진 목적을 좀 보시면 생활인성교육과에서는 교육 공동체의 자율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 역량이라는 것이 올해의 정책의 키워드인 것 같고요. 첫 번째 추진 방향은 학교 단위의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요. 두 번째는 학생 자치 및 지역 청소년 교육의회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협력교육과에서는 이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단위 학교의 자율 역량 및 책무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교육감님 인터뷰에서도 이 학교 교육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인식이 변화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연수를 해가지고 학부모의 변화를 유인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또 이 학부모 연수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표성을 띠고는 있지만 모든 학부모의 문화를 만드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점진적으로는 학부모 연수가 의무화되어야 된다. 법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학부모의 역량이나 책무성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제도를 운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러한 그 학부모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까지는 아직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다양한 층위에서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아마 이번 계획에서 드러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 단위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편 및 학교급별 신입생 학부모 대상 집중교육 운영. 그래서 그 교육감님도 이 신입생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협력지원과의 이 사업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의 첫 번째 세부 과제는 교육 공동체 자율 역량 강화입니다. 이 자율 역량이라는 것이 키워드인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자율적인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단위 학교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안내한다. 기존에 이게 가장 많이 변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었냐면 잠깐만요. 예. 약간 컴퓨터가 버퍼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단위 학교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 운영 부분에서 어디가 제일 변화가 있었냐면 목적 사업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축소하고 대신에 기본 운영비는 확대하는 형태로 이 재정적인 지원이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학교의 운영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리더십, 교육 공동체의 수기를 바탕으로 학교 자율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학교 우리 미래교육에 나왔던 자율과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나오는 학교 자율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함께 수기해서 교육과정 안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자율적인 학교자치기구 구성 및 운영 안내. 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자치 조례를 2019년인가 제정을 해서 이게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이렇게 세 가지
학교 자치를 구성을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직원회 같은 경우에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학교장이 학교의 주요 내용들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데, 특별하게 부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 교직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들이 학교 운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라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었고요. 당연히 학교의 교육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학생 대표가 참여해서 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는 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학교 운영이 이 교육 공동체의 수기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기반의 학교 자율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데요. 자율적인 학교 문화 조성 사례를 나누면서 이 학교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입니다.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제 학생회실 같은 경우 구축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학생회를 위해서 최소 2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월 1회 이상 학급 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 중심의 학생자치활동 추진계획을 수립 및 안내를 해서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학생자치활동 지수를 개발해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기조, 데이터 기반, 그죠? 데이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올해 선거가 있는데요.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 만 18세 이상이 되면 이제 투표권이 생겼잖아요. 이런 학생 참정권과 관련된 교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교육과정 연계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과정 연계한 학생 참정권 교육계획 수립을 해서 안내를 하고요. 2024년 총선을 대비한 참정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청소년 교육의회 및 경기도교육청 학생의회를 운영합니다. 지역 청소년 교육의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지역 중심의 지역 청소년 교육의회를 운영하고요. 2024학년도 지역 청소년 교육의회 담당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 청소년 교육의회 담당자 및 의장 네트워크 구축, 지역 청소년 교육의회 우수 사례 발표 및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 지자체에도 이 청소년 의회가 있거든요. 그것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이 교육 사업들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경기도교육청 학생의회도 운영을 하는데, 이 경기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리더십 교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 청소년 교육의회 대표들을 토대로 하고요. 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 지원하고, 지역 청소년 교육의회 교육정책 제안 및 사회참여활동 발표에 운영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역 청소년 교육의회에서 제안한 교육정책들에 대해서 실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경기도교육청 정책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정책구매제 같은 이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이 학교 현장의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 필요하다면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학부모 교육 활성화인데요.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학부모 교육 체제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부모 교육의 현장성 확보를 위한 학부모 교육 정책 진단 및 개발 발표를 하고요. 이 부모님들이 어떤 연수를 원하고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는 거죠. 또
지역 간 균형과 특색을 갖춘 학부모 교육 운영을 위해서 지역 단위 학부모 교육을 개편하고 단위 학교의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한다고 합니다. 주요 변화는 이렇게 필수와 자율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신입생 학부모 교육 제도 도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신입생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건전한 학부모 교육 참여를 위한 교육 공동체의 약속 제정 및 선포를 하고요. 학교급 간 전환기,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가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신입생 학부모 교육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지원인데요. 이 학부모님들이 작년에 교권 침해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민원인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를 민원인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의 교육 주체로서 함께 협력하고 또 학교 교육에 참여해서 아이들의 성장, 학부모의 성장, 그리고 교직원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학교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를 위해서 단위학교 학부모 교육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고요. 또 신입생 및 자녀 성장 단계별 맞춤형 학부모 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한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원트랙 학부모 교육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요. 그래서 학부모 교육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협의를 하고요. 학부모 맞춤형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 교육 추진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서 학부모 교육에 이건 뭘 위하는 거죠? 학부모 교육의 의무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의 주체로서 이 권한과 책임의 균열을 갖춘 교육 시민을 양성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교육 공동체의 자율성 확대의 두 번째 사학의 자율성 운영 역량 제고 부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부서는 사립학교 지원과 그리고 유아교육과 평생교육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립학교 지원과에서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공사립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요. 이를 위해 소통과 유기적 협업을 통한 사학기관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고 또 노후시설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학교 자율 운영 여건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 노후시설 개선이라던가 작년에 이런 협업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굉장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슈가 됐던 부분입니다.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유아교육과에서는 교육공동체 소통 활성화를 통한 불필요한 규제 해소 및 공공성 강화를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과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사립유치원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이 재정 지원된 것에 대한 투명한 사용을 위해서 K-에듀파인이나 지능형 나이스 사용과 관련된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평생교육과에서는 이 학원 등과 관련된 자율적 성장 기반 자율 개선 능력을 제고한다고 하고요. 이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학원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공교육과 학원이 함께 양립하면서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원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면서도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학원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요. 학원 자율조직 확대 및 설립 운영자의 역량 강화로 건전하고 투명한 학원 운영을 지원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사립학교 운영 자율성 강화, 그래서 사학기관의 자율적 성장과 균형을 지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경기도교육청과 사립학교 간의 미래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서 이 경기교육의 정책도 공유하고 사립학교가 이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업하고 또 학교 중심의 자율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한 사학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라던가 또 분야별 담당자에 대한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고 하고요.
또 사립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해서 이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이 균형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립학교 다양성, 공공성 강화인데요. 사립유치원 다양성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요.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데 저소득층 유학비는 최대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지원하고 또 학급 운영비는 월 51만 원, 그리고 이 재정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 강화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사용되어야 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역량 강화 및 자율성을 확대한다고 하고요.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운영 및 사용자 교육 지원, 또 사립유치원 업무망 접속 개선을 위한 가상 사설만 서비스 안정 지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원 운영 자율성 건전성 제고인데요. 학원 자율정화 조직 활동 활성화. 이게 뭐냐면 건전하고 투명한 학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직을 조직하고 구성하고 확대한다는 내용이고, 이걸 통해서 학원 상호 간의 컨설팅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학원 컨설팅 확대 및 개선, 그래서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이 사전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 예방 중심의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원 교습소 설립 운영자 및 강사 연수 내실화를 토대로 민간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요. 안전교육과 법정 업무교육 강화를 토대로 안전한 학원 문화를 정착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학의 자율 운영 역량 제고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육공동체 부분에 세 번째 교육공동체의 자율성 확대에서는 학생자치, 학부모자치, 또 교직원 자치를 통해서 학교의 자율 운영을 지원한다는 것, 그리고 학부모 교육의 다양화, 또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이 학교의 교육 공동체 간에 함께 협력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겠다라는 게 가장 방점이고요. 사학의 자율 운영 역량 제고 같은 경우에는 사학과의 원활한 소통을 토대로 해서 이 공립학교와 균형 있는 성장을 유인해내겠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또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그런 지원들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것.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재정적인 지원이 확대가 되면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보이고, 또 재정이 지원된 만큼 그러한 재정 지원에 대한 사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지도, 그리고 K-에듀파인에 대한 사용 역량도 강화할 거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합니다 부분을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 안전과 모두의 안전을 살피는 경기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응원의 댓글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